안녕하세요. 대학 교원을 위한 챗GPT 활용법의 온라인 강의를 맡게 된 공부하우의 조원희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공지사항, 이메일 작성,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프롬프트라는 주제를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요.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다양한 방식으로 프롬프트를 계속 변경하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일반인을 위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방법을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머들과 연구하시는 분들은 프롬프트 개발에 대한 방법론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요. 보통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프로그래밍을 잘 모르시는 일반인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프롬프트 발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프롬프트 작성법에서 지난 시간에 이어 챗GPT 프롬프트 구성 요건 중 역할 및 어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요건들은 공지사항, 이메일, 프레젠테이션 스크립트 작성 등의 다양한 사례들에서 적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들인데요. 혹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프롬프트 디자인, 프롬프트 크래프팅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챗GPT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의 프롬프트를 발전시켜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핵심은 이터레이티브, 즉 반복적인 프롬프트 개발입니다. 여기에 있는 그림처럼 처음부터 완벽한 모나리자를 한 번에 그리는 것이 아니고 작은 스케치로 시작해서 점점 색깔을 입히고 구도를 고치면서 그림을 완성시켜 가는 것이죠. 프로그래머들은 많이들 익숙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개발자들은 여기에 있는 주피터라고 하는 툴을 이용해서 프롬프트를 개선하고 발전시킵니다. 그러면 일반 챗GPT 사용자들은 어떻게 효과적인 프롬프트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챗GPT 메인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버튼을 우리가 눈여겨볼 것인데요. 오른쪽 아래 Regenerate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챗GPT 상단에 작은 네모 모양의 버튼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버튼을 통해서 우리의 프롬프트를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챗GPT 활용법에 대한 글을 써달라고 하는 간단한 프롬프트를 통해서 프롬프트를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프롬프트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챗GPT가 이렇게 글을 최대 200단어 이내로 생성해 주는데요. 여기서 오른쪽 아래 리제너레이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챗GPT가 또 다른 글을 생성해 줍니다. 다시 한번 클릭해 볼까요? 리제너레이트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챗GPT는 새로운 글을 생성해 주는데요. 이전 대답을 다시 보시려면 왼쪽 아래에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아까 생성되었던 답변들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뒤로 가기를 누르면 우리가 최근에 얻었던 답변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따라하기 시간입니다.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프롬프트나 기존에 사용했던 프롬프트를 가지고 답변을 여러 가지 생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신가요? 여러 가지 답변들을 찾아보셨을 텐데요. 괜찮은 답변이 혹시 그 중에 있었나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챗GPT를 활용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비결정론적인 특징 때문이겠죠. 같은 프롬프트라고 해도 일반적으로는 다른 결과를 주는데요. 때로는 좋은 품질의 결과를 얻기도 하고 때로는 저품질의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따라서 챗GPT의 대답이 한 번에 만족스럽지 않다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이런 챗GPT의 특성을 이해하고 여러 번 시도하면서 좋은 대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응답 재생성 버튼을 눌러야 할까요? 아니죠. 우리 프롬프트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다음의 프롬프트 수정 버튼입니다. 방금 썼던 나의 프롬프트를 직접 변경하도록 해주는 프롬프트 수정 버튼인데요. 내가 지금 썼던 프롬프트의 오른쪽을 자세히 살펴보면 네모 모양의 수정 버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실질적으로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썼던 화면입니다. 오른쪽 위에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이 수정 버튼인지 아닌지 잘 보이지 않는데요. 엔터를 클릭해보면 우리가 이것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까 프롬프트에 추가적인 내용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달아달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프롬프트를 수정한 뒤
Save and Submit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변경된 프롬프트에서 생성된 답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해볼까요? 여기에서 이번에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아이캐칭한 제목을 넣어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처럼 말했던 아이캐칭한 타이틀을 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프롬프트 왼쪽을 보시면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생성했던 프롬프트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다음으로 넘어가면 최근에 썼던 프롬프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따라하기 시간입니다.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프롬프트나 기존에 사용했던 프롬프트를 시작으로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추가하면서 답변을 생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종합하면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지금까지 소개한 두 가지 버튼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 재생성 버튼과 수정 버튼인데요. 챗GPT의 대답을 새로 생성하거나 또는 현재 프롬프트를 조금씩 바꿔서 다시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면 여기에 있는 그림처럼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 가지의 시도를 통해 답변을 생성해 나간 뒤 나에게 꼭 필요한 대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방법을 익혔으니 오늘의 메인 주제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양한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을 필요로 합니다. 교직원들의 업무를 예를 든다면 강의와 연구를 위해 생성된 컨텐츠를 가지고 다양한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일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의 컨텐츠를 토대로 그 내용을 전달하는 공지사항을 시작으로 협업을 위한 이메일과 미팅을 위한 회의 안건 작성, 프로젝트의 펀드를 따기 위한 연구 제안서 및 프레젠테이션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것, 마지막으로 일반 대중들을 위한 블로그 및 뉴스 기고, 유튜브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은 다양한 소통 방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챗GPT를 통해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만들어가는 방법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부캐릭터라는 말을 자주 접해보시지 않았나요? 우리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 컨텐츠를 다양한 컨텍스트의 독자와 청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나만의 부캐가 필요합니다. 즉, 또 다른 나의 캐릭터를 통해서 그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챗GPT가 그 일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지금 프로젝트의 발표를 앞두고 있다면 스티브 잡스의 카리스마 있고 설득력 있는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어떠한 방식으로 챗GPT를 활용하면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룬 가장 중요한 프롬프트 작성의 원리 기억하시나요? 바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프롬프트 명령문을 쓰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중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에 도움을 주는 구성 요건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역할과 어조를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챗GPT의 프롬프트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인데요. 여기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유형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할이라 함은 글을 생성하는 챗GPT에게 특정한 역할을 줌으로써 글의 전반적인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글을 생성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마케터의 입장으로서 생성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이냐 아니면 마케터이냐에 따라서 글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어조는 영어로 톤이라고 하죠. 대답의 전체 분위기를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격식을 차려서 대답을 해야 될지 아니면 좀 더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지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특정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따라서 해달라고 챗GPT에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시간에 활용해 보았던 유형들도 함께 다뤄볼 것입니다. 청중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글의 길이를 제한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내용들을 생성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내용들을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에 대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실의 가상적인 업적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이번에 세계 최고의 LLM을 능가하는 성취에 대해 글을 학과 동료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답을 줄까요? 챗GPT 창을 열고 방금 소개해드렸던 프롬프트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챗GPT가 우리 동료들에게 우리 연구실의 업적을
소개해주는 공지사항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대상을 학생들로 바꿔볼까요? 콜리그 대신에 스튜던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제출을 하면 아까와 조금 더 다른 톤으로 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모티콘을 사용해서 아주 익사이팅한 뉴스가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상에 따라서 챗GPT는 공지사항을 다른 방식으로 작성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따라하기 시간입니다. 학생들이나 동료들에게 무엇인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한두 가지는 있을 것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간단한 다음 템플릿을 따라서 그 내용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조금 전에 배운 프롬프트 변경법 기억하시나요? 옆에 에딧 버튼이 있죠? 그 에딧 버튼을 가지고 수정을 누른 다음에 다시 프롬프트를 변경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양한 어조와 청자들을 바꿔가면서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메일과 캘린더에 있는 회의 안건, 현대사회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입니다. 이러한 글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분리 포인트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내용을 챗GPT에게 자세히 적는 것이 아니라 내가 꼭 필요한 내용들을 분리 포인트 또는 빼기 표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씩 나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스타트업 창업자와 미팅을 하려고 하고요. 협업을 하고 싶으며 펀드가 필요하다는 핵심 내용만을 담아보았습니다. 또한 챗GPT가 보통 구구절절한 내용을 말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간명하게 작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메일을 생성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분리 포인트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 제안서 작성을 위한 방법입니다. 기존의 프롬프트들은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작성을 해도 무방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구 제안서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교수, 연구자의 입장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제안서에 쓰는 단어와 어조도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act as입니다. 역할을 부여하는 것인데요. 글을 생성하는 챗GPT에게 이러한 관점에서 글을 써달라고 하기 위해서 역할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제안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남을 설득하고 확신시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여기에 확신적인 어조로 생성해달라고 지시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배운 분리 포인트로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들을 간단히 적고 연구 제안서 초안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할 주기와 분리 포인트를 통해서 간단한 연구 제안서 초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마음속에 생각해 두신 주제가 있으신가요? 그 주제에 대해서 연구 제안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만든 제안서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프레젠테이션이죠. 이번에는 프레젠테이션의 대명사 스티브 잡스의 스타일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작성한 연구 제안서를 가지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프레젠테이션 스크립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은 바로 in the tone of 또는 in the style of 누구누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스티브 잡스를 넣게 되는데요. 그러면 아주 열정적인 어조의 프레젠테이션 스크립트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따라하기 시간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톤으로 생성해 달라고 해봅니다. 해당 분야에 잘 알려진 유명 인사가 있다면 그 사람으로 대체해서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를 통해 수줍음이 많았던 교수님들도 스티브 잡스와 같이 아주 설득력 있고 당당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글쓰기의 활용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제목 정하기입니다. 아무리 잘 쓴 글이라도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못하면 읽히지 않게 되죠. 많은 카피 문구를 통해서 학습된 챗GPT를 이용한다면 카피라이트 못지않은 제목을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짧은 문구를 통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방법들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작성한 연구 제안서를 다시 돌아가서 다음 내용들을 추가함으로써 제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캐칭한 제목을 5가지를 주어 비유를 써서 제목을 만들어줘 또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제목을 추천해줘 이런 내용들을 추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먼저 좋은 프롬프트를 만들어 가기 위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답변 재생성 버튼과 수정 버튼을 사용해서 프롬프트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캐 시대에 맞춰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유용한 프롬프트들을 배워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진지한 일을 하기 위한 챗GPT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초록 및 주제 작성이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